자, 빛과 파동에 대해서 기본 스텝을 잘게 잘라가다가 갑자기 이 챕터가 굉장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쪼개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쪼개자니 또 너무 세분하게 돼서 그냥 한 통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별로 안 남겼어요. 예제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 이론에 해당하는 걸 한 땀 한 땀, 화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게 꼬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꼬아 나가는 것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추론 단계를 조금 더 몇 단계 거치는데 그때 쓰이는 추론 소스가 똑같아요. 지금 얘기한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자기가 방금 제가 설명한 걸 갖다가 노트에다가 쭉 써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응용입니다. 파동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파동의 응용이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죠. 소리 아닌 빛입니다. 그죠? 첫 번째, 빛에 대한 응용. 거울과 렌즈야. 거울은 반사를 응용한 거고요. 렌즈는 굴절을 응용한 거죠. 그럼 반사라는 건 매질이 한 개. 근데 여기는 매질이 두 개가 필요하죠. 따라서 반사는 어디에서 하더라도 반사에서 생기는 상은 똑같아요. 공기 중에서 거울, 물 속에서 거울, 뭐 진공 중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똑같은 거울만 있다면 내 모습은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근데 렌즈는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공기 중에 놓여 있는 렌즈와 물 속에 놓여 있는 렌즈 다르겠죠. 물 속에 물주머니 가지고 물로 채우는 거면 물 속에서는 전혀 렌즈 역할을 안 하는데 그 물주머니를 공기적으로 딱 빼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굴절이 되니까 이거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는 굴절이기 때문에 두 매질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색깔마다 또 렌즈에서 꺾이는 정도가 다르니까 다 초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멀리 볼 때, 저 우주의 망원경을 때는 굴절 렌즈, 굴절 망원경보다는 반사 망원경을 쓴다라고 하죠. 뭐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걸 색 수차 혹은 모양 따라서 나오는 게 뭐 구면 수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튼 그런 쪽에 대한 얘기들이라서 이제 거울과 렌즈입니다. 거울과 렌즈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물체가 놓여 있으면 물체에 의해서 상이 어디에 생기느냐죠. 그거 가지고 거울 렌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초점이라 하는 거는 정의가 평행하게 들어가는 빛이 한 점에 딱 모일 때 그걸 갖다가 초점이라 부릅니다. 그럼 실제로 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행하게 들어와서 마치 모였다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인다 해서 이걸 실초점이라 부르고요. 이걸 갖다가 허초점이라 부릅니다. 그럼 상과 물체는 빛을 뿜어내는 것을 물체라 부르고요. 뿜어낸 게 다시 와서 모이는 것을 갖다가 상이라 불러요.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올 때 평행하게 안 나가고 그냥 막 발산했다가 수렴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은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물체에서 그냥 바로 쫙 나오면은 그게 물체인데 모이면은 상이지만 모인 다음에는 다시 뿜어져 나가니까 2차 물체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와 상은 우리가 손으로 잡아보지 않고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차 상이 아니라 2차 상일 경우가 더 많죠. 눈앞에 있는 안경이 1차 상을 만들고 그걸 내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다 다시 2차 상을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저 대상을 인지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맞는 상을 인지하는 게 보통이고 저처럼 나안으로 된 사람들은 대상이 맞는 1차 상을 인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안경을 끼고 있으면 대상이 만든 1차 상을 다시 내 수정체에 넣어서 2차 상을 만들어서 갑니다. 상과 물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면 출발이 되면 물체고 도착이 되면 상입니다. 도착이 되면 그 다음 다시 출발하니까 다시 물체로 작동하기 때문에 거울 렌즈에서 이제 1차 상, 2차 상, 3차 상 여러 번 차수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의는 뿜어내는 거,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거와 수렴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때도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되는데 마치 만난 것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걸 갖다 또 구분해서 실상과 허상.
자, 우리 일상언어하고 또 달라지죠. 우리는 실상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될 거고 허상은 속지 말아야 될 거라는 가짜상인데 여기 전부 다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구분 못합니다. 실상도 허상도 내 눈에 똑같이 보여요. 근데 빛이 그쪽에 있을 수가 없는 것. 즉 거울 속에 뭔가 있다면 그건 빛이 도달할 수 없는데 상이 생겼어요? 그럼 전부 다 뭘까요? 허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평면 거울 안쪽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치장을 할 건데 그 상은 전부 다 뭔 상이에요? 허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허상에 속지 마라 할 때 그 허상과 물리에서 쓰이는 이 허상은 달라요. 여기서 실허는 상의 실허가 아니라 빛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만났냐, 실제로 만나지 않고 가짜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럼 이 실상, 허상을 또 실물체, 허물체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실물체, 허물체는 실제한 물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차상, 2차상, 3차상 갈 때, 2차, 3차 갈 때 허상이 나온 걸 그 다음에 실상 이렇게 넘어갈 때 이걸 허물체로 써야겠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상만 대상으로 할 때는 허물체라는 건 없어요. 근데 2차, 3차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값을, 물체는 A라고 하고, 상은 B라고 하고, 초점은 F라고 합니다. 전부 다 from, 어디? 거울 렌즈로부터, 물체까지 A, 거울 렌즈로부터 상까지 B, 거울 렌즈로부터 초점까지를 F라고 값을 줘요. 그럼 실자는 전부 다 플러스고요. 실물체, 실상, 실초점, 허물체, 허상, 허초점은 값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우리는 딱 두 가지 흐름으로 거울 렌즈를 처리를 할 겁니다. 하나는 작도, 선을 그려서 전개를 해보고요. 하나는 수치를 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계산합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원래는 수식이에요. 거울 렌즈는 공이 하나의 공식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과 같다. 물체까지 거리와 상까지 거리 그리고 초점까지 거리가 나오면 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하나가 나온다. 근데 이때 이 F 값이 거울일 때는 그냥 대략 구명 거울일 때는 곡률 반지름의 반, 초점 거리가 곡률 반지름의 반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처리하고요. 렌즈일 때는 이제 렌즈의 재질이 들어가죠. 그럼 렌즈일 때는 렌즈와 바깥쪽하고의 굴절률 차. 그 다음에 거울은 어차피 한 면밖에 없는데, 그죠? 오목 거울, 볼록목을 해봐야 한 면밖에 없으니까 그거의 곡률 반지름만 가지고 처리하는데, 렌즈는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개가, 곡률 반지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거울의 모양만 보면 되는데 얘는 양쪽 모양을 다 봐야 되고 매질 혹은 재질, 그죠? 렌즈를 만드는 그 재질을 이제 한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공식을 쓰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써야 될 공식은 M, 배율입니다. 배율. 상이 1일 때 물체가 1일 때 상이 2배, 반배 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체에 대해서 상이 몇 배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 수식만 잘 처리하면은 모든 거울 렌즈는 다 상을 쉽게 구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상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실상, 허상, 그 다음에 정립, 바로 썼다, 도립, 그 다음에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등배. 근데 이 개념은 너무 쉬워요. 실상이냐 허상이냐는 건 상이니까 B값이 양수고 B값이 음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등배라는 건 배율이죠. 그럼 M값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데 이게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이게 1보다 크면 되고요. 1하고 같으면 되고요. 1보다 작으면 되겠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정립하고 도립은 물체와 상이 같은 종류면 실물체, 실상이면 도립입니다. 똑같으면 정반대로 써요.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M 값이 부호가 다르면 어때요? 마이너스죠. 오히려
M 값이 거꾸로다. 마이너스가 되면 정립. 부호가 같으면 돌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경우는 양수, 이거는 음수. 이걸 한 이유는 원래는 A, B의 부호입니다. 부호가 같으면 돌입, 다르면 정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해가지고는 잘 안 외워질 겁니다. 공식은 뭐 그럴 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잘 안 들어오는데 좀 더 작도를 해보면 명확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거울과 렌즈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쓰는 거는 볼록 거울 렌즈와 그 다음에 오목 거울 렌즈가 있습니다. 오목 거울은 실제로 와서 빛이 가운데에서 실제로 만나면서 초점이 형성이 되죠. 빛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일 때 빛이 만나기니까 F 값이 플러스예요. 실초점이죠. 그러면 오목 말고 볼록 거울이면 이게 튕겨 나가면서 여기서 만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울 안쪽이니까는 허초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안쪽에서 그 다음에 딱 만나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나면 초점이 되니까 볼록 렌즈일 때 플러스죠. 보세요. 오목 볼록으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되고요. 똑같은 볼록인데 거울 렌즈에 넘어가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도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상의 종류는 허초점인 경우하고 실초점인 경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렌즈가 조금 더 작동하거나 뭐 상상하기가 좀 더 힘들기 때문에 거울만 가지고 생산을 하고 렌즈는 거울하고 똑같다. 즉 오목 렌즈를 봐라라고 하면은 오목 렌즈의 상은 볼록 거울하고 똑같으니까 볼록 거울 가지고 작도를 해놓고 이건 뭐 똑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 F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실물체냐 허물체냐, 실상이냐 허상이냐, 실초점이냐 허초점이냐를 거울 렌즈의 종류를 보고 집어넣고 주어진 값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계산 깔끔하게 끝납니다. 모든 종류의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이거 말고 보통은 이렇게 풀이하는데 저는 다르게 작도로 하는 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수식은 직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데 그걸 외우기 좋고 그다음 외우기 쉽게 만들고 응용하기 좋게 만드는 거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작도 좀 전에 본 대로 작도를 하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오목 렌즈가 있고 이게 광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둥근 게 지나가는 그 센터를 곡률 반지름의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거울에서는 그거의 딱 반 정도가 대략 초점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작도는 물체의 크기는 똑같고 위치를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은데 위치를 달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도가 가능한데 제일 우선 쉬운 거는 뭐 요 케이스를 보면 제일 쉬운 거는 평행하게 들어가면 모든 물체가 다 똑같죠. 어디 있더라도 평행하게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준선입니다. 어딜 지나요? 초점을 지나겠죠. 평행하게 들어온 거는 초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실제로 빛이 지나가니까 실선을 그리는 게 맞고 오른쪽은 거울 속이니까 점선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상하게 돼버렸네. 나름대로 점선. 알죠? 자, 그래서 평행하게 들어오면 초점을 지나가는데 이게 모든 작도의 기본선에 해당합니다. 평행한 거는 물체가 놓여 있는 위치를 그죠? 얘기를 할 수 있고 물체는 이 선상에 어딘가 놓여 있을 거예요. 상은 이 선상에서 어딘가 놓일 겁니다. 요거는 평행하게 갔을 때 나오는 그 선. 그럼 두 번째는요. 거꾸로 가면 되죠. 여기서 초점을 지나게 되면 어디로 나올까요? 네, 평행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요거는 세 번째. 그 다음에 더 작도하기 쉬운 거는 광축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이 광축이라는 거는 이 접선하는 거에서 수직으로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입사각이 돼요. 그러면은 반사각은 딱 같으니까 요게 그냥 똑같이 입사각 반사각 같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니까 라인 작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렇게. 요게 두 번째.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평행하게 간 게 초점으로, 세 번째는 초점을 지나가는 게 평행하게, 그럼 두 번째는 광축에서 입사각과 반사각 같게.
근데 이게 기준선은 맞는데 이거하고 해도 되고 이거하고 되고 어쨌든 두 개만 만나면 상이 만들어져요. 요거보다 제일 쉬운 건 네 번째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곡률 반지름의 중심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관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수직으로 딱 만나겠죠. 그러면 입사각이 제로, 반사각 제로. 그러면 이 라인으로 그대로 튕겨나가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두 개의 선들이 이루어 하나의 작도를 이루는데 여기는 선 하나만 가지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R을 관통하게 해주면 그냥 그게 입사 라인도 되고 반사 라인도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둘을 가지고 작도하는 게 제일 나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 처리하면 끝납니다. 그리기는 뭘 그린 거예요? 오목, 거울에 대한 작도지만,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된다. 그리기는 오목, 거울에 대한 얘기지만은 얘하고 상이 똑같은 게 뭐였어요? 볼록, 렌즈도 상의 패턴은 똑같아요. 다만 거울일 때는 왼쪽에 실상이 있고 렌즈일 때는 뚫고 넘어가니까 오른쪽에 실상이 있다. 이것만 달라요. 자, 봅니다. 작도할 때는 F, R 갖다 놓고요. 평행하게 물체가 놓여 있는 곳이 나오고 초점을 지나가는 상이 놓여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때 지점이 R과 F와 거울면 요 세 가지니까 세 선에서 구간은 몇 개? 네 개.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마지막 이 영역. 그래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으로 물체가 놓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저 멀리 가면 뭐하고 작도를 하려 했어요? R하고 이거하고 사경계라면 뭐가 나옵니까? 이 점이 상이죠. 그럼 제일 처음에는 쫙 누웠으니까는 이 안에서 만나겠죠. 무한대와 초점이 대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으면 이 초점에서부터 슉 다가오겠죠. 그럼 여기. 그럼 더 다가오면은 여기 딱 쓰면은 세로로 딱 쓰니까 여기 물체가 놓여 있으면 딱 반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구간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여기 물체가 있으면 어디요? 여기에 상이 서 있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1번 구간일 때는 상이 이 밑에서 이게 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여기 왼쪽입니다. 왜? 반사를 했으니까 방향 반대가 되죠. 무한대와 초점에서부터 그냥 왼쪽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만났고 그럼 2번이 되면은 요 2번 구간 가다가 초점 위에 딱 들어가면 상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삐딱하니까는 이 마치 여기서 만난 것처럼 돼 있죠. 실제로 빛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는 빛은 여기서 나가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죠. 그래서 3번 구간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허물체입니다. 어디선가 1차로 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전에 그걸 가지고 인터셉트를 한 겁니다. 여기서 가려서 반사를 미리 해버린 거예요. 여기 만나려고 하는 그 빛을 그 전에 반사를 시켜버린 것. 이게 허물체입니다. 그럼 허물체가 되면 또 역시 R하고 짝대기를 쫙 그어버리면 어때요? 여기서 다 만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여기. 그죠? 쉽죠? 여기서부터 무한대로부터 1, 2, 3, 4라고 보면 초점으로부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하나, 둘 돌아서 셋, 넷이 되죠. 그죠? 쉬워요. 이거 라인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럼 초점부터 하나, 둘 돌아서 저기서 셋, 넷. 잘리는 구간이 다 똑같아요. 자, 이러면 실허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합니까? 거울면 앞에 있으면 실상, 그죠? 뒤에 있으면 허상. 정립 도립은요. 어디서부터 바뀌어요? F로부터 왼쪽 가면 도립, 오른쪽 가면 정립. 그래서 F를 가지고 왼쪽에 가면 도립, 오른쪽에 가면 정립. 그 다음 확대, 축소, 등배할 때 등배. 똑같은데 R, 그 다음에 딱 붙어 있으면 또 0. 그래서 요 사이는 네, 축소. 그럼 그 너머가 확대. 그 너머가 확대. 작도를 해보면 어디에 있냐? 1, 2, 3, 4에 어디 있냐 따라서 달라지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1, 2가 바뀌고요. 3, 4가 바뀝니다. 그죠? 1, 2, 실물체, 실상.
여기는 실물체 허상, 허물체 실상. 그죠? 그때는 실허가 두 개가 딱 자리 잡으면 정립, 실실 이렇게 돼 있으면 도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목 거울인데 이건 볼록 렌즈하고 똑같다. 그럼 두 번째 볼록 렌즈요? 그럼 쫙 끄면 곡률 반지름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R. 그럼 요게 또 반 정도가 F지요. 안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들입니다. 그럼 또 역시나 평행하게 따다다다다다다 걷는데 반사는 어디 있어? 여기서 나간 것처럼 될 겁니다. 네. 그럼 또 역시나 똑같이 요면 하니까 물체는 여기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에 있을 텐데 R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멀리 있으면 여기서부터 쫙 끄면은 어디요? 나가는 이 대각선하고 어디서 만납니까? 처음엔 0에서 만나다가 다가옴 여기서 돼 있죠. 그래서 무한대 초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상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2번 영역이 되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서 만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쪽에서 2번 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초점 위에 가면 사라졌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가팔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 뒤에 가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3번 상이 생겨요. 4번 상은 이렇게 그으면 되니까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생기니까 요렇게 4번 상이 생긴 거죠. 똑같죠, 느낌이. 어떻게 해요? 왼쪽부터 1, 2, 3, 4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1, 2, 3번까지가 실물체였는데 여기는 첫 번째만 실물체고 나머지 허물체의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초점이 여기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여기는 여기 초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면서 1, 2 돌아서 3, 4 이렇게 가 있죠. 또 역시나 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왼쪽이 실상, 오른쪽이 전부 다 허상. 또 F가 여기 있고 모양을 보니까 왼쪽이 정립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정립, 오른쪽 가면 도립. 붙어있는 곳 0, R, 요 사이가 축소, 넘어가 확대, 여기가 확대.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면 그냥 그림만 띄워보면 머릿속에서 이제 4개밖에 안 되니까 뿅뿅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상이냐 다 나오는데 이 흐름이 수치만 가지고도 이렇게만 하면 또 흐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상은 이걸로 다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울 렌즈는 이걸로 끝냅니다. 얘기하세요. 볼까요? 예제 9번. 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록인지 오목인지 몰라요. 그냥 F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거울 앞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인데 앞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죠. 거울 앞에는 빛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플러스 6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상은 또 거울 앞이에요. 그럼 또 역시나 플러스 180이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 공식 A분의 1, B분의 1, F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60분의 1 더하기 180분의 1이니까 180분의 1, 3, 4. 그럼 얼마예요? 45분의 1. 따라서 F는 플러스 45. 거울의 플러스는 뭐라고 불러요? 거울인데 실제로 빛이 지나가려면 오목거울이죠. 만약 렌즈라고 했다면 이거는 렌즈 앞뒤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볼록 렌즈에 해당할 겁니다. 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이 나왔으니까 M은 어떻게 되는데요? 플러스 3이죠. 그럼 상이 명확하죠? 이거 가지고는 실상이라고 할 거고 플러스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부호면은 도립 그 다음에 이거는 확대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아니면 45니까 오목 거울에서 물체가 여기에 60이 있는데 3배나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45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점 여기 있고 상이 여기 있죠. 그러면 초점 바깥쪽에 여기가 1의 영역이죠. 아닌데? 뭔가 틀렸네? 답이 틀렸나요? 45 맞는데? 요걸 계산 잘못했네. 여기 F가 여기 R이죠. 네. 요거보다 가깝고, 그 다음에 이쪽에 180. 요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사이니까 2번 영역에서 2번 프라임으로 갔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2번으로 가면 뒤로 서 있으니까 도립 실상 확대. 도립 실상 확대. 그죠? 네. 패턴은 딱 4개밖에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상의 속력이에요. 상의 속력은 물체의 속력의 m배가 될 수도 있고 m제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 전부 다 반대라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배율이 되면 그냥 크기죠. 크기가 몇 배나 되느냐 하니까 얘들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m제곱배가 되는 거는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실제로 이제 물체가 다가온다, 도망간다 할 때 상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m제곱배로 갑니다. 그 이유는 얘들을 이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x분의 1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미분 이렇게 된 뭐 그런 분수 함수의 미분 이런 거에서 나와서 제곱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율이 3배니까 물체의 이동속도 광축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속력은 배율의 제곱배로 갑니다. 더 커져서 가는 거죠. 당연히 확대된 거면 그림자 놀이 다 해보면 알죠. 확대된 거는 내가 조금 움직여도 그림자도 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체도 상을 확대시켜 버렸다면 움직임도 더 커졌을 겁니다. 근데 n배가 아니고 n제곱배라는 차이가 있어요. 있죠? 네, 자, 뭐 그렇게 구하고요. 다음에 저기 그 다음 10번 뭐야 이거 10번에 이제 3번 거울 렌즈가 3개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의 상을 만들어요. 10번.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생각해서 이 물체로부터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처음에 렌즈를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렌즈를 관통을 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만나서 반사해서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사하고 나면 B 통과하고 또 A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의 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구하면 너무 많으니까 3번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볼록골에서 반사되어 생기는 상까지만 구해보자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값들부터 처리하면 여기 거리가 40이고 그 다음은 20씩, 20씩 되어 있고요. A는 뭐라 되어 있죠? 초점 거리가 20. 그럼 볼록이니까 얘들은 플러스 20이고요. B는 30. 오목이니까 마이너스 30이고 C는 30인데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30이죠. F 값이 이제 차이 아시겠습니까? F 값과 초점 거리는 달라요. 자, 그러면 1차로 가는 거는 A가 플러스 40에 있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에 의해서 상이 생기는 거는 그죠? 네. 그래서 1차 상을 구하는 거니까 A1분의 1 더하기 B1분의 1은 F1분의 1이다 해서 플러스 40분의 1 모르겠다. 그 다음에 플러스 20분의 1 그럼 B가 얼마가 나와요? B1은 플러스 40 하고 항상 M1까지 구합니다. M1은 플러스 1 상의 종류는 실상, 도립, 등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실상이 생기려면 렌즈에 의해서 실상은 뚫고 넘어간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고 얼마야? 40cm. 그럼 여기서부터 40cm 여기 있네요. 너무 멀리 잡았는데 어쨌든 여기라고 치면 뒤집힌 거죠. 이걸 길이 L이라고 한다면 이게 또 길이 L. 왜? 등배니까. 여기가 1차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A에 의해서 이제 상이 생긴 건 됐어요. 그럼 이
이게 상인데 얘가 이렇게 모이고 나서 그 다음에 B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모이기도 전에 렌즈로 가지고 다시 굴절해 버렸죠. 이게 물체인데 실제로 물체에서 모이고 나서 간 게 아니라 모이기도 전에 잘라버렸으니까 이게 뭐 허물체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A2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는 20이 또 떨어져 있으니까는 20은 20인데 허죠. 안쪽에서 버리니까 마이너스 값을 줍니다. 그럼 똑같이 이걸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 더하기 B2분의 1은 마이너스 30분의 1. 그래서 B2는 얼마예요? 60분의 3, 60분의 1니까 플러스 60. M2는 마이너스 3. 그럼 뭐라고 판단합니까? 또 실상. 그럼 이거는 정립, 그 다음에 확대. 렌즈에 의해서 또 실상이 생겼어요. 어디요? 오른쪽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뚫고 넘어간 곳. 어디? 60cm. 그럼 여기서부터 20, 40, 60. 정립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모양. 몇 배? 3배. 2차입니다. 그럼 또 이제 이 거울이 없었다면 여기 B에서 여기 상이 딱 생겼을 텐데 그것도 또 만나고 그 다음에 C한테 가야 되는데 C가 또 그 전에 상이 맺기도 전에 잘라서 지가 물체에서 그 빛을 받아들이니까 또다시 허물체에 해당하죠. 그럼 이 C 3번은 또 허물체입니다. 왼쪽에 있지 않고 오늘 안에 있어요. 여기 모일 거라고 미리 잘라버린 거죠. 그럼 요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얼마였죠? 아까? 60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는 40. 그래서 마이너스 40분의 1 더하기 B 3분의 1 마이너지막이 30분의 1 해보니까 B 3이란 놈은 넘기니까 40분의 1 빼기 30분의 1 마이너스 120. M 3은 플러스 3. 뭐가 됩니까? 허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립, 같은 보호. 그 다음에 확대. 뭘까요? 거울이 있을 때 허상은 어디? 안쪽에. 그죠? 안쪽에 커진 형태로 뒤집힌 거. 그럼 이거하고 뒤집혔죠. 그러면은 120이니까 이게 40이니까 더 먼 곳에 바로 이제 이거하고 뒤집혀서 몇 배? 3배. 되겠습니까? 그래서 A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이 A만 갖다 놨다면 여기. 그 다음에 A하고 B만 갖다 놨다면 여기. 그 다음에 A, B, C까지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C까지 생긴 그 3차상은 이렇게 구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B하고 A, 또 B하고 A로 넘어가면서 수치가 계속 달라지죠. 왜? 모이는 상의 위치는 정해졌는데 그 다음 렌즈가 또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 사이 거리는 달라지고 실물체라 실상이라 하더라도 허물체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잘라버리기. 그 전에 빛이 지나간 걸 잘라서 지가 다시 한 번 더 굴절을 해버리면 허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였어요. 자, 10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1번은 이론에서 겉보기 깊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돼요. 자, 세타 1, 세타 2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밖에서 보기에는 매질 1, 매질 n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라인으로 꺾이겠죠. 그러면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n분의 1이 밑에 거분의 이거의 위에 거분의 밑에 거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라고 하면은 굴절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근사가 작동이 되면 대략 탄젠 세타 1, 탄젠 세타 2라 해도 돼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원래 깊이를 h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볼 때는 마치 이렇게 꺾여서 빛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마치 여기서 간 것처럼 보이겠죠? 눈에는. 그러면
원래 여기에 물체가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겉에서 보기에는. 바닥이 여기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이걸 H'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탄젠 세타 2는 이것분의 요만큼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 이것분의 이거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이놈은 H분의 X라고 쓰면 됩니다. 그다음 바닥에 있는 거는요. 여기가 세타지만 이게 크로스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에 의해서 어디요? H'분의 X라고 쓰면 되죠. X 똑같죠? 날려버리면 분의 분자. 그래서 H분의 H'. 그럼 이거하고 결합하면 H'은 H를 N으로 나누는 것. 아까도 그랬죠. 공기 중에 있는 게 매질 N 속에 들어가면 줄어들죠. 매질 N 속에 있는 게 나오면 펑 밖에 나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 원래 이만큼 깊었는데 더 짧아진 얕아진 그런 느낌으로 보니까 얕아져야 되니까 n분의 1로 간다. 이걸 겉보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두 번 엮었으면 두 번 쓰면 그냥 각각의 겉보기 깊이를 쓰면 돼서 h는 시그마 ni분의 hi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요 케이스는 11번의 케이스는 6cm 깊이에는 3분의 4 2분의 3 그 다음에 12cm 깊이에는 3분의 4가 되니까 이 케이스에는 H'은 얼마요? 6cm의 겉보기, 12cm의 겉보기 각각의 굴절률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물은 3분의 4 그 다음에 유리는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죠? 4 그죠? 여기는 9 그래서 13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이걸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데 굴절이죠. 굴절은 우리는 렌즈라고 합니다. 근데 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평면 렌즈라고도 불러요. 아까까지는 구면 렌즈를 썼고요. 이거는 평면 렌즈라고 쓰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12번이요. 까다로운 건데 방금 얘기한 것만 잘 처리하면 돼요. 자, 원래는 렌즈로 집어넣을 때 물체의 위치는 렌즈 넘어 있는 공간이 일정한 하나의 매질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매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공기인데 9cm, 바닥은 어디요? 10cm입니다. 그럼 거기에 1cm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렌즈까지, 물체로부터 렌즈까지 거리를 19cm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왜? 렌즈로 물체가 뿜어낼 때는 원래는 직진을 해서 이렇게 갈 때는 물체로부터 직진하는 이 빛들을 쫙 뿜어내야 되는데 얘는 가다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는 셈 치면 경계면이 없고 위에 까고 똑같은 셈 치면 얘가 어디로 가 있을 건가? 그게 방금 얘기했던 겉보기 깊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액체의 굴절률이 얼마예요? 8,000이 4,800으로 갔으니까 이 액체의 굴절률은 4,800분의 8,000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요 굴절률이 있으니까 얘들의 겉보기 깊이는 10 나누기 n. 그죠? 더 짧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얘들은 10 곱하기 80분의 48. 6cm가 되죠. 그래서 이게 6cm인 것처럼 되면 이게 경계면 없이 그냥 쫙 직진한다고 보면 되죠. 여기가 아니고 6cm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6cm에서 쭉 뿜어내니까 실제로 이제 요 둘에 의해서 A가 15cm가 됩니다. 그럼 15 플러스 모르겠다. 그 다음에 볼록 렌즈니까 얼마예요? 촉점 거리가 10 플러스 10. 그럼 B는 30분의 3 빼기 30분의 2 하니까 분의 1 플러스 30 M은 플러스 2. 뭡니까? 실상, 도립, 확대. 도립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왼쪽으로 갔을 테고 실상이니까 넘어이겠죠. 그것도 몇 배? 2배가 됐으니까 L자리가 2L, 2cm가 되도록 저 위쪽에 렌즈로부터 위쪽에 생겼다. 30cm 위쪽에.
수면으로부터는 39cm 지점에 상이 왼쪽으로 생겼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거울 렌즈 얘기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도플러 갑니다. 도플러 갑니다. 도플러는 진동수가 변하는 거죠. 왜요? 움직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음원이 움직일 수도 있고 어쨌든가 관찰자와 음원 둘 다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가 물체가 서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들을 때, 빛을 내고 들을 때 그 정체가, 파의 정체가 바뀌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 변하는 게 진동수입니다. 진동수인데 이 도플러가 될 때 서로 움직여서 초당 듣는 파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색깔이 바뀌는 거 혹은 소리의 높낮이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걸 도플러 현상이라고 불러요. 왜 생기느냐? 그거는 이제 움직임 때문이니까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제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F라는 거는 람다분의 V죠. 그죠? 그래서 F가 변할 때 분자의 속도가 있고 상대적 속도에 변하고 분모에는 파의 그 하나의 크기가 변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요게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V가 상대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원이 움직일 때는 상대적으로 파가 짧아지고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분자 분모 중에 어디가 움직이는지 명확히 보여요. 이걸 판단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관찰자가 움직일 때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파원이 있고 관찰자 움직이니까 파원에서 파가 팍 나가는 거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관찰자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F0가 나가면 얘들도 F0를 듣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V 관찰자라는 속력으로 달려 들어간다면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F계 하나 둘 셋 해서 나가는 F계 맞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다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가가기 때문에 그만큼 안에 있는 개수를 원래 가만히 있으면 1초에 F0개를 들었고 더 듣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요소가 어디요? V 관찰자라는 요 공간 안에 요 공간이 뭘 뜻해요? 1초 동안 더 듣게 되는 혹은 덜 듣게 되는 그 차이죠. 그 개수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원래 거에다가 변화하는 걸 넣으면 되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V 관찰자 안에 원래 파가 몇 개가 들어갔는가? 간단하죠.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요소에서 F0가 나왔고 매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F0에다가 람다 제로를 한 게 V0다라고 하는 그 람다 제로가 딱 구해지겠죠. 이 V0는 뭘 뜻합니까? 매질이 있으니까 매질에서의 전파 속도예요. 얘들은 관찰자나 파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팔을 빵 내면 공기 중에 소리가 전파되는 그 속도 혹은 진공 중에서 빛이 전파되는 그 속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매질이 결정해요. 제3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속도 개념이 아닙니다. 파원이 움직인 거하고 관찰자가 움직인 거는 심판에 해당하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누가 움직이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서 요 부분 요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수식만 좀 바꿔 넣습니다. 람다라고 안 쓰고 F0를 쓸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냥 관습이에요. 빛은 파장으로 얘기하고요. 소리는 진동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F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들어갔어요. 바꾸면 되죠. 얼마로? 람다 0분의 1은 V0분의 F0. 그래서 넣으면 돼요. 그죠? 네. 그럼 이거 F0 똑같네요. 묶어내면 1 플러스인데 그냥 V0 통분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찰자가 움직이는 케이스일 때 변화는 어디요? 원래 소스 놔두고 곱해지는데 분자 분모에 매질의 속력 놔두고 관찰자가 분자로 갑니다. 뭔데요? 관찰자가 지가 달려갔지만 지가 느끼기에는 파가 갑자기 달려오는 것처럼 느끼겠죠. 상대적으로 파의 속력이 빨라졌다. 파의 정체, 파장은 똑같은데 빨리 온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그럼 도망가면 빼면 되고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쉽죠? 네, 끝. 두 번째, 음원이 움직일 때요. 잘 보세요.
자, 파원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1초에 요만큼 거리를 달립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F0라는 거리죠. 이 속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F0개. 그러니까 요 한 개 한 개의 간격은 람다 제로일 겁니다. 근데 파원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1초 후에 얘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처음에는 파원이 움직이냐 하고 상관없이 처음 거는 항상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게 꼬리가 여기까지 딸려온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여전히 F0개입니다. 근데 그 구간이 아까는 V0 전체인데 여기에서 V1이 달려왔기 때문에 요 안에는 V0 V1이라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요 한 개 한 개의 간격이 람다 2'으로 바뀌었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람다 2'하고 F2'을 곱하면 여전히 여기는 파의 전파 속도는 똑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밑에 쓸까요? 네. 2' 곱한 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파가 찌그러졌는데 촘촘하게 바뀌어서 이 관찰자가 느끼기에는 초당 따다다다다닥 더 빨리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래서 파장이 찌그러져서 효과면에서 진동수가 커지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파1이 움직일 때는 파 자체가 찌그러지면서 송영은 똑같은데 파 자체가 찌그러져서 내한테 1초에 지나가는 파의 개수가 더 증가한 효과가 난다 해서 요 변화로 읽어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2'인데 얘들은 람다 2'분의 V0예요. 근데 이 람다 2'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나오죠. F0개가 요 안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람다 2'이란 뭔가요? V0 V1 이만큼 구간 안에 F0개가 있으니까 나누면 요 안에 F0개가 있으니까 요게 한 개가 될 때 그 거리 한 개에 해당 거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분의 1이니까 뒤집어주면 되니까 V0 V1 분의 F0 끝 했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F0로 다시 바꿔주니까 어떻게 나와요? F0에 V0 V1 분의 V0 이렇게 돼서 분모에 붙었어요. 여기는 분자였고요. 다가오면서 구간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인데 그럼 도망가면 구간이 늘어나서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네,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맞아요? 둘 다 관찰자가 다가가거나 음원이 다가오거나 어쨌든 둘 사이가 가까워지면 진동수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자의 변화가 커지려면 플러스가 돼야 되고 분모의 변화가 커지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다가오는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 이렇게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도망가게 되면 얘들이 마이너스, 얘들은 플러스. 그죠? 그래서 느낌 뭡니까? 관찰자가 움직이면 파는 모양 그대로, 람다는 그대로인데 빨리 오니까 V가 바뀌네 해서 분자 변화. 파1이 움직이면은 파가 찌그러지게 되니까 람다가 변하고 오른 속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람다 변화, 분모의 변화. 그래서 분자 변화냐, 분모 변화냐 요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게 도플러예요.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가 움직이냐고 그냥 하나 놔두면 굉장히 쉬운데 얘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물체가 반사하면 어떻게 될 건가? 즉 스피커가 여기서 빵 내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판때기가 반사하면 이게 F0로 가서 튕겨나가도 F0겠죠. 얘가 움직이면요. 움직이면은 어떻게 반사할 건가? 어떤 느낌이에요? 움직이면 뭔가 막 했는데 이게 음원인지 이게 관찰인지 애매하죠. 생각을 나누면 됩니다. 얘들은 처음에는 관찰자처럼 생각해요. 즉 여기서 나온 걸 가만히 있으면 그냥 F0 그대로 듣는데 다가가면서 듣겠죠. 그럼 스텔스라 생각해서 지가 들은 건 다 무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파가 하나 올 때마다 지가 다시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은 반사해서 나가는 게 나오겠죠. 뭐예요?
여기서 일단 관찰자로 듣고 들었던 그걸 갖다가 음원에 대해서 지가 그대로 내놓는 거죠. 관찰자로도 움직이고 음원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두 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0가 한 번, 두 번 변화된 결과가 나가죠. 제일 처음에는 관찰자로 한번 듣고 그 들었던 그 소리를 음원에서 한 번 더 움직이면서 도플러를 만들어서 나간 결과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F0를 두 번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때마다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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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0가 붙고 처음에는 관찰자로 변했으니까 V 관찰자로, V 관찰자로 G게 V, 라지 V라고 했으니까 라지 V. 그죠? 처음엔 다가왔죠? 커져야 되죠? 그럼 분자가 커지려면 플러스. 그죠? 두 번째는 음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도플러입니다. 또 다가가니까 또 커져야 돼요. 음원은 분모. 또 커지려면은 마이너스. 이 두 개가 똑같아서 약분하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여러 번 한다. 그래서 이 둘을 붙인 걸 갖다가 움직이는 물체가 반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반사하는 걸 세 번째 케이스라 둘 게 아니라 그냥 관찰자 한 번, 음원 한 번을 두 번 엮은 복합적인 거라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책에 안 나온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얘기들이었어요. 책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풀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 하나. 두 번째는 모든 게 V가 속도인데 속도의 방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뭔 말일까요? 음원과 관찰자를 잇는 이 선상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도플러를 만듭니다. 그럼 이거의 수직은요? 도플러를 안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V는 두 물체를 잇는 선상으로 움직일 때만 도플러고 그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 도플러를 만들지 않는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도플러 끝이에요. 그죠?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13번. A, B 두 물체가 나옵니다. 두 물체가 나오고 진동수가 F0인 게 A에도 있고 B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움직인다. 관찰자는 A에 타고 있으며 1초에 두 번의 맥놀이, 맥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맥놀이. 우리 손목에 관촌철 아닌가? 요 관촌 요 맥에다가 손가락 딱 대면 톡톡톡 뛰는 느낌이 들죠. 그걸 맥인데 그걸 맥놀이라고 해서 물리에서는 두 진동수의 차이를 맥놀이라 합니다. 두 개 아주 미세하게 다른 진동수의 팔을 합성했을 때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띵, 띵. 각각 하면 그냥 음이 높고 낮고 고른 소리가 나오는데 두 개를 띵, 띵 동시에 하면 띵, 띵 이런 느낌이 듭니다.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정도가 그냥 두 개의 진동수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럼 똑같으면 전혀 안 커졌다 작아졌다 안 하겠죠. 1Hz 차이 나면은 1초에 한번 띵, 띵 하고 많이 차이 나면 이제 띵 하는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맥놀이라 불러요. 그럼 두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A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맥놀이를 들었다. 즉 두 팔을 동시에 들었을 때 차이가 2란 얘기입니다. 그럼 적어도 얼마라는 건 알고 있어요. 180 아니면 184겠죠. 그래야지 맥놀이가 2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건데 이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보고 A에 타고 있는 이 관찰자 입장에서 듣게 되는 소리를 한번 쫙 다 구해봅시다. 우선 소스가 A에 있는 소스를 듣는다면 다이렉트로 듣고 혹은 B로 갔다가 반사인 걸 듣겠죠. 그죠? 그래서 FA에 있는 뭐 두 개 똑같다고 했지만 그냥 A에 있는 소스에서 나온 걸 사람이 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바로 들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B한테 가서 반사한 걸 듣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일단 나옵니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F0가 한 번 변하죠. 어떻게요? 내놓으면서 음원의 입장에서 변해서 이 공간에 채웁니다. 그게 뒤에 가서 B에서 반사해요. 움직이는 물체에 반사하죠. 그러면 B가 듣고 다시 B가 내놓은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오른쪽 오고 있는 그 소리겠죠. F3 프라임. 그 다음에 다시 A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다시 관찰자 흐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A가 움직인 거고 이거는 B가 움직인 거고 다시 A가 움직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듣게 되는 거는 F, 이거는 원래는 F0 그대로 다이렉트로 쓰는 거고 그 다음은 F0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변한 거죠. 그럼 전부 다 분자 분모에 V0, V0가 다 붙을 거예요. 생략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도망가면서 소리를 냈어요. 소리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소리를 내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관찰자 여기 있는데 지금 도망가면서 빵빵빵 내죠.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음원인데 분모인데 이게 VA여야 되는데 작아져야 돼요. 플러스. 그 다음에 소리가 옵니다. B가 소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관찰자니까 VB 커져야 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이제 얘가 오는 걸 도망가면서 듣죠. 관찰자니까 분자로 가고 A가 움직이니까 VA고 도망가면서 들으니까 소리가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B에서 내놓은 걸 A가 들어요. 그러면 B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움직였죠.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요. 그래서 음원의 움직임. 그 다음 그 내놓은 걸 도망가면서 듣게 됩니다. 관찰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듣겠죠. 두 번 변하죠. 처음에 움직이면서 내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들었죠. 아이고. 근데 이 둘 다 B가 둘 다가 아니고 B가 움직이면서 내놓고, 그 다음에 A가 움직이면서 들었죠. 그럼 이 최종은 F0에서 두 번 변화하는데, 처음에는 B가 다가오면서 소리를 냈어요. 음원인데 다가오면서 냈으니까 커져야 되겠죠. 음원은 분모. 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도망가면서 들었어요. 도망가면서 들었으니까 관찰자니까 VA. A니까 분자. 근데 도망갔으니까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는다. 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14번은 좌회전하고 있으니까 관찰자에서 A 쪽이 도망가고 있고 C 쪽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A는 진동수가 낮아지고 C는 커질 거고 B와 D는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진동수가 원래대로 들리겠죠.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정상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정상파. 이거는 정지파라고도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스탠 맞죠? 정지에 있는 듯한 파를 얘기합니다. 파가 정지했단 말이 안 되죠. 파는 기본적으로 위상이 변하면 전파가 되게 마련인데 왜 정지했냐? 이건 합성파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파가 아니라 순수한 그 호파가 아니라 합성된 결과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떠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성하느냐? 똑같은 두 파가 서로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합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전혀 안 움직이는 데가 있고요. 움직이는 데는 원래 것보다 2배만큼 움직입니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삐 하게 됐다가 또 지나면은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또 띠 하게 바뀝니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착착착착착착 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걸 스텝으로 딱딱딱 끊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들이 요만큼만 갔어요. 왼쪽이 요만큼만 가면 이렇게 갔겠죠. 그럼 요거 오른쪽으로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은 또 한 칸. 여기서 이제 반 칸, 4분의 1칸 갔죠? 4분의 1칸 하면 얘도 또 여기 가니까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배만큼 올라갑니다. 합성은 여기 있으니까. 또 한 칸씩 더 가면 얘들은 여기에 밑으로 가는 게 나오고 여기 올라가는 게 나와서 이런 흐름으로 쫙 갈 텐데 노란 거는 또 한 4분의 1칸 더 가니까 이제 여기 딱 가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이 되겠죠. 그럼 잘 보면 만나기 전에는 마치 여기서 크로스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합성을 하고 나면 그 지점은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파에서의 의미는 이렇게 된 게 마루고요. 이게 골이었죠. 근데 합성을 해가지고 나오는 요렇게 볼록볼록한 요런 흐름은 요걸 갖다가 우리는 마디라 하고 인체에서 제일 볼록한데, 여기도 제일 볼록한데 이건 배라 부릅니다.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배는 제자리에서 진동이 쫙 일어나고요. 우리 눈에만. 근데 안에 있는 파들은 그냥 찌끗찌끗합니다. 독립적으로. 합성된 결과로만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딱 만날 때 이 모양이 합성되기 전 오리지널 파다라고 하면 크로스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는 합성하고 나면 배가 됩니다. 마디가 이렇게 크로스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요. 그림을 좀 더 보면서 안 되면 동영상에 스탠딩 웨이브라는 영어로, 한글로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영어로 딱 써서 유튜브에 딱 치면은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흐름을, 동영상을 흘려보면은 이거구나라고 바로 알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악기가 울림통에서 모두 다 이 정상파를 만들어야만 악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제자리에서 웅 해야지 아름답지, 움직이면서 막 렁렁하면서 소리 내면 이상하지요. 잠자는데 머리맡에서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고함 질러봐야 정신 사납겠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가만히 빵, 이게 악기가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그럼 악기는 딱 우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물질이 떨어서 내는 현악기, 아니면 공간이 떨어서 내는 관악기 종류죠. 그죠? 근데 관악기도 양쪽이 다 뚫려 있는 게 있고 한쪽이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왜 현악기 말고 뭐 장구 이런 것처럼 면을 두드리는 건요? 물리에서 똑같이 지요. 1차원 물체가 뜨느냐, 2차원 물체가 뜨느냐, 편경, 편종, 3차원 물체가 뜨느냐. 조금은 다르지만 다 동일하다. 어떤 물질이 뜨는 거냐, 아니면 공기가 뜨는 거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악기는 진동수로 표시한다고 했죠? 소리니까. 그러면 람다 분의 V이고, 이 V는 두 종류가 있죠. 매질이 떠는 거하고 공기가 움직이는 거하고 두 개죠. 그럼 이 줄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팽팽할수록 줄이 잘 떨리겠죠. 전달이 빠를 겁니다. 팽팽함 정도. 줄에 걸리는 장력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실이 굵을수록 어차피 질량이 크니까 잘 안 움직이겠죠. 실의 선밀도의 루트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기본적으로 온도에 비례하죠. 그것도 루트 온도배. 2분의 1 mv제곱이 2분의 3 kt 열역학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죠. 운동 에너지가 v제곱이고 온도는 t이고, 그래서 루트배에 비례한다.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고온의 공기가 소리를 잘 전달합니다. 따라서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 놓은 피리는 극지방에 가면은 달라집니다. 왜? 전파 속도가 달라지니까 파장 길이가 다 달라지죠. 같은 진동수라도 파장이 짧아지니까 공기 구멍을 더 좁게 만들어야 똑같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줄을 뜬다면 줄 양끝이 묶여 있으니까는 합성된 결과 중에서 마디가 양끝점이 오면 돼요. 그러면 기본이 양끝이 묶여 있는 요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마디와 마디 사이는 원래 오리지널 파를 보면은 반파장이죠. 배와 배도 반파장. 그러면 이거는 그 길이가 반파장에 하나, 둘, 셋, 넷, n개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요, 양끝이 열려있으니까 잘 움직이겠죠? 그럼 양끝이 배보다는 마디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면 되죠. 그럼 두 번은 이렇게, 세 번은 이렇게. 그럼 또 배와 배 사이도 반파장이죠. 그래서 여기도, 근데 한 번은 막혀있고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열려있는 이 조건에서는 마디와 배가 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되겠죠.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가 되면 배와 마디는, 마디와 마디가 반파장이니까 배와 마디는 4분의 1이죠. 여기는 배와 마디 1개, 배와 마디 3개, 5개니까 L은 4분의 람다의 홀수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동수란
람다분의 1. 그래서 2L분의 N. 그 다음에 줄이니까 루트 선밀도 분의 장력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줄 혹은 현의 진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정상파. 그럼 여기는 열려있다고 해서 개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람다분의 1은 또 역시 2L분의 N 쓰고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공기 중에서의 음파의 전파속도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는 폐관이라고 불러요. 그럼 람다분의 1을 구하면 이게 4L분의 2N 플러스 1이고 또 공기니까 V, 공기 중에서의 음파의 속도. 양쪽 다 막히면요. 다시 이걸로 들어가죠. 양쪽 다 막히면 양쪽이 마디가 되니까 현하고 똑같은 조건을 나오고 전파 속도만 줄에서 전파 속도가 아니라 공기로 바뀌면 됩니다. 공기에서 음파로. 그죠? 요게 악기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모양들이 쭉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수면파에서 나오는 요 모양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물 표면에다가 두 개 똑같은 파원을 당당당당당당당 갖다 놔요. 그럼 여기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가 나오고 여기도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가 나오니까 둘을 연결한 요 선상에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똑같은 파가 전파가 되겠죠. 여기서 수심이 고정되어 있으면 속력이 고정되고 그렇다면 파장이 고정된다. 왜? 진동수가 똑같다고 치면 이게 다 동일하면 파장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둘 사이에서는 뭐가 생겨요? 똑같은 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서 정상파가 생깁니다. 그럼 정상파 작도. 두 구멍으로 나오는 영상, 이중슬림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무조건 센터를 잡아야 돼요. 센터는 딱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럼 여기서 온 거하고 여기서 온 게 딱 만나면은 항상 거리 같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보강간섭이 되죠. 앞에 빛에서는 밝음이라고 했고 여기는 우리는 배라 부르겠죠. 그죠?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임의의 지점에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한 게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면 두 개가 온 게 반사가 전혀 없으니까 만나서 반파장이니까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무조건 상세 간섭을 하죠. 빛이라면 어둡다고 할 건데 여기서는 만나서 무조건 상세하는 간섭. 뭐라고 불렀어요? 네, 이거는 마디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럼 양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의 이름은 뭐예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것. 쌍곡선. 그럼 또 그 다음 경로차가 2분의 3람다가 되면 또 이것도 상세가 돼서 마디가 되죠. 그럼 아까 이 첫 번째 마디, 센터로부터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마디예요. 잘 아시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마디선들이 막 생기겠죠? 그럼 요 사이사이는 배가 생기겠죠. 그럼 요 배는 뭐가 될까요? 경로차가 2분의 2람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배가 됩니다. 근데 마디는 선으로 보이는데 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영상 나온 대로 책에 있는 그 영상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요 두 점 파원 사이에 마디선이 몇 개 보이겠느냐라고 하면 항상 찍더라도 홀수를 찍어야 돼요? 짝수를 찍어야 돼요? 대칭이니까는 짝수를 찍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몇 개를 할 거냐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장이 2cm인데 둘 사이의 거리가 10cm다라고 하면은 몇 개가 만들어지냐? 우선 센터를 딱 잡으면은 파원으로부터 5cm죠. 그럼 마디선을 딱 잡으면 요 안에 요 사이의 거리가 4분의 람다겠죠. 얼마? 2분의 1cm. 그럼 그 다음 마디는 이 둘 사이는 2분의 람다니까 얼마요? 1cm죠. 그럼 5cm 중에서 1.5, 1.5, 2.5, 3.5, 4.5까지 되고 그 다음은 5.5니까 넘어가겠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한쪽에 5개, 반대쪽에 5개. 총 10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모양은 우리가 보기엔 쌍곡선의 시리즈로 보이는데 이 지점이 스크린이라고 하면 여기서 온 게 딱 만나니까 앞에서 봤던 뭐가 됩니까?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죠. 센터명, 명 하는 것처럼
배가 쫙 만들어질 겁니다. 돼요? 그래서 수면파 실험 장치를 가지고 빛과 파동의 모든 실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회절, 간섭, 반사, 굴절, 평광은 좀 안 되나? 평광 안 되겠다. 평광은 좀 애매하게 보일 거고 나머지는 다 보이죠. 그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빛과 파동 전체의 흐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